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타이틀부터 아주 희망이 넘쳐나는 내 꿈을 펼쳐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내 꿈을 펼쳐라는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다가 아니고요. 자, 오늘의 대학 입시철을 맞아서요. 저희가 특성화 대학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이 50여일밖에 안 남았고요.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신 우리 학생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내 꿈을 펼쳐라 특성화 대학을 가다라는 타이틀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단 어떤 학교가 그 주인공으로 소개가 될지 VCR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래기술의 메카, 그 무한한 꿈을 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파워 테크니션. 성공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폴리텍 기술 네트워크. 기술을 나누고 일을 즐기는 직업중심 대학. 한국 폴리텍 대학. (1968년) 중앙직업훈련원 설립을 시작으로 2006년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11개 대학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춘 한국 폴리텍 대학은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직업훈련 기관으로 폴리텍 1대학에서 7대학, 그리고 여자대학, 섬유패션, 항공, 바이오 등 신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특성화 대학까지 8개 대학 34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다. 최고의 기술대학에 걸맞는 최신 실력 및 장비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투자, 첨단 교육의 실현,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인한 저렴한 등록금과 풍부한 장학금 혜택 등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폴리텍 대학만의 장점이다. 이에 글로벌 경기 침체, 실업자 100만 육박, 수많은 대학들이 취업을 걱정하는 이때에도 한국 폴리텍 대학은 신개념 교육 서비스로 평생기술, 평생직업을 실현하며 성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의 양극화로 인한 기술력의 부재를 인식하고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 인재를 양성, 국제화 정보화 능력은 물론 창의성과 전문성, 도전 정신까지 겸비한 폴리텍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기술 명장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폴리텍 대학. 최고의 기술, 최고의 인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대학. 한국 폴리텍 대학이 취업의 길을 이끌어간다. 네, 잔매거진 내 꿈을 펼쳐라 특성화 대학을 가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주인공의 확인을 하셨다시피 한국 폴리텍 대학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 폴리텍 대학 강구홍 기획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제가 네. 계속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강구홍 기획팀장님. 네. 이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팀장님의 이름을 정확히 외우실 것 같은데 그나저나 특성화 대학으로 한국 폴리텍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낯이 익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름은 많이 들어본 대학인데 어떤 학교인지 역사를 먼저 살짝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 폴리텍 대학은 1968년 중앙직업훈련을 시작을 하여 2006년도 기능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가 통합되어 발전해온 대학입니다. 그동안 저희 대학은 40여 년 동안 210만여 명에 대한 신기술 분야, 또 이 뿌리산업기술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국가산업 발전에 이직을 담당한 국가 대표 직업교육대학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폴리텍 대학을 거쳐간 학생만 210만 명, 맞죠? 네. 와, 어떻게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다시 대본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졸업생 1000명 내외일 때도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진 씨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저 역시 놀랐고
이유도 아무래도 이 캠퍼스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캠퍼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대학은 일반 대학과 좀 틀리게 전국에 있고 전국에 8개의 대학으로 해서 34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이 다문화 청소년들 위한 다솜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4개 캠퍼스다라고 한다면 정말 전국 곳곳에 이 캠퍼스가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캠퍼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캠퍼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캠퍼스마다 가진 특화된, 특성화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대학은 전국에 8개 이 대학으로 해서 34개 캠퍼스가 있으면서 각 지역에서 직업 교육을 원하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산업에 맞는 이 기본적인 기간 산업에 관련된 특성뿐만 아니라 네. 신기술 분야에 대한 분야도 같이 우리가 담당하는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한 특히 저희가 대학에는 특성화 대학으로 해서 캠퍼스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요? 네. 예, 그 분야 중에서 이제 뛰어난 곳이 있는데 이 국내에서 유일한 바이오 분야의 전문 대학인 바이오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대구 쪽에는 섬유 패션 분야 쪽에 이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섬유 패션 캠퍼스가 있고요. 네. 또한 항공 이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항공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안성여자 캠퍼스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그렇군요. 이렇게 특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네. 거의 뭐 캠퍼스로 전국을 통일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8개의 대학 34개의 캠퍼스 이 규모도 참 놀랍지만 해마다 입학하는 인원, 졸업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2,100여 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2년제 이 학사학위 과정에 한 6,300명이 졸업을 좀 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직업훈련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5,500명이 수료를 했고요. 네. 또한 이제 기능장 과정이라고 해서 기능 분야의 최고봉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2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입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총 한 16,9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와. 2년제 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9,600여 명, 예. 또 직업훈련 과정인 1년 과정에서는 7,000여 명, 또 금방 말씀드린 기능장 같은 경우는 27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모집해서 정말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요, 이 한국폴리텍 대학교는요, 이고등학생 졸업 예정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함께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이한 현상이 정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보면 이 대학에 대한 진학률이 상당히 관심도 있고 높은 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열풍이 네.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72.5%라고 하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 실업자로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예. 이런 기술 분야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는 저희 대학에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런 과정에 올해 12년도 이 직업훈련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예. 전문 대학 이상의 경험을 학생들이 한 47%가 됩니다. 굉장히 이런 걸 높네요. 보면은 네. 저희 대학이 어떤 이 청년들에 대한 실업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직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죠. 이 한국폴리텍 대학의 취업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자랑을 해주셨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자랑해 주세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 작년부터 이제 교육과학기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 공시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8월달에 취업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전체 이 34개 캠퍼스 중에서 이 2년제 학위 과정을 하는 대학이 23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그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82.3%로 작년에 이어 8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 전문 대학이 한 60.9%, 이 산재 대학이 56.2%에 비한다면 상당히 높은 이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걸 보더라도 저희 대학이 취업에 대한 상당히 강한 대학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폴리텍 대학교 점점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폴리텍 대학에서는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데 다른 대학들에서 잘 안 되는 이유 아무래도 폴리텍 예. 대학만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팩토리 러닝 시스템이라는 걸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어떤 시스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한국폴리텍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길을 네. 산업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최초로 기업과 연계한 그래서 현장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에 연결시키는 FL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러닝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네.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대학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실험실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업의 현장을 이제 강의실로 옮겨온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 같습니다. 네. FL 시스템 아주 혁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기능 전담제 예.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그거 기업 전담제고요. 기업 네, 전담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죄송합니다. 대학에 있는 예. 교수님들이 네. 어차피 기업과 많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1인당 10개 이상의 기업과 서로 상생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고 또 저희 대학은 그 기업체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접해서 네.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전담제.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이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앉아서 책 보시면서 연구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발로 또 몸소 뛰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그 밖에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이유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취업률이 높은 이유.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유들이 뭡니까? 네.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FL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이제 교과가 아니라 네.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 내용도 이 프로젝트 과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 이 기업과 연계를 하고요. 네. 또한 기업의 현장 실습을 나가고 또 각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소그룹에서 지도하는 소그룹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학생들의 이 실무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 능력 인증제를 적용해서 네.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이 산업 현장에 관련된 모든 교과 내용을 하나씩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무 능력 인증제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실제 이 산업 현장에서 자기가 본인이 받은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의 자격제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에 들어갈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근데 취업률이 80%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 수치에만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다 취업되자마자 다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될 이래서는 수가 안 있죠. 되겠지만 네. 어찌됐건 얼마나 오래 한 직장에서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자, 아무래도요, 요즘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봤지만,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재취업을 또 다시 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네. 궁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희 대학은 이제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질도 상당히 향상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했지. 네. 예, 그래서 저희 올해 12년도에 졸업한 학생들도 그 연봉을 본다면 평균 한 2,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이제 작년도 11년도에 이 취업 포털 이 잡코리의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4년제 이 졸업자의 경우 연봉 평균 연봉이 한 2,280만 원 정도 되고요. 적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전문 대학 졸업자는 한 2천만 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는 저희 대학이 상당히 높은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허. 또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올해 졸업한 학생들 중에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연봉자가 한 900여 명 정도 있고요. 또한 2,500만 원 이상 되는 학생들도 거의 한 2,000여 명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한 40% 정도 이상이 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또한- 유지 취업률이라고 하죠? 그 취업 정도 유지율이라는 것도 예.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졸업생들에 대해서 한 4월 일정 기간 동안에 예.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이라는 가입을 합니다. 네. 그 가입된 그 사항을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되나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를 했을 때 한 50% 정도 나왔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졸업한 학생들을 1년 동안 쭉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네. 한 77%라는 상당히 유지율이 좋은 학생들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오랫동안 한 회사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네. 취업률도 높고 취업의 질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국폴리텍 대학의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참 경쟁력 있는 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한국에 정말 꼭 필요한 인력들과 기술 인력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한국폴리텍 대학의 교육과정과 특성을 한번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교육 수혜자에게 맞는 교육 서비스로 평생 후회하지 않을 직업.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폴리텍 대학. 제품의 개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테크니션인을 양성하는 2년제 산업학사 학위 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 최고의 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능장 과정. 또한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훈련, 실업자 재취업 훈련, 생활기술 훈련 등의 직무 능력 향상 과정과 고령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 직업 훈련 서비스로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현장형 실습 수업 팩토리 러닝 시스템, 인문과학 기술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 양성 시스템 등 폴리텍만의 차원이 다른 미래 기술의 롤 모델을 만들어간다. 기업을 가장 잘하는 대학, 기업과 함께 윈윈하며 세계 경쟁력을 이끄는 한국 폴리텍 대학은 산학 연계 사업을 통해 기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간다. 교수 1인이 10개 이상의 기업과 연계, 정보와 기술 지원 등을 협력하는 기업 전담제부터 시제품 제작 지원, 산학 컨소시엄 개최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 우수대학 및 시설을 탐방할 수 있는 학생 해외 연수 및 해외 취업 지원 제도, 해외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 등 폴리텍은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국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술의 가치와 땀의 가치를 구현하는 대학,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명품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한국 폴리텍 대학. 평생 기술로 평생 직업을 책임지는 대학으로 기술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간다. 예, 평생 기술로 평생 직업을 책임지는 대학. 아주 와닿는 그런 네. 문구인 것 같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참 양파 같은 매력을 가진 대학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 예.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한국 폴리텍 대학 일반 대학처럼요. 이 단일 학사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폴리텍 대학은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목표로 대개 대략 6개 정도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인 산업학사의 과정과 그다음에 새로 이제 도입된 이 학사학위를 주는 이 네. 예,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 또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직업훈련 과정과 이 기능 분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장 과정, 그다음에 재직자 지문 능력을 할 수 있는 향사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과정 대안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 학교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로서 모든 과정 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학습의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산업학사의 과정은 2년제 전문대학 과정으로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전문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이거 9월 달부터 새로 시작된 이제 과정인데요. 산업적 경력이 있는 이 전문대학 이상 또 저희 대학을 나온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력이 있으면서 좀 더 이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또한 그런 심화 교육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는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15세 이상의 미취업 대상으로 하는 정부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기능사 과정이 있습니다. 아, 전액 국비. 예, 그렇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국비뿐만 아니라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아, 수당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좋네요. 또한 이 기술 분야의 이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이 네. 어떤 경영자에 대해서 생산 기법이라든가 기술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장 과정도 또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재직자 훈련 과정은 말씀 안 해주셨네요. 어떤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다섯 번째로요. 예. 현재 이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 재직자 지문 능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현재 이 그렇습니다.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일을 예. 하다 보면은 한 분야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좀 더 도태되죠. 그에 대한 이제 개발된 쪽을 좀 접목을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데 일부 이제 이 떨어져 있는 이제 소외 기업이라든가 아주 작은 기업 이런 경우는 이런 향상 훈련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이도 훈련도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 성선을 위해서 기술계 대한고등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한테 이 사회적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기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 이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과정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요. 한국 폴리텍 대학교는요. 이 산학협력 과정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탄탄하네요. 네. 예. 그렇군요. 일단 이 산업체가 어떤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산업 협력을 통해서 기업체도 도움받지만 저희도 도움받는 이제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 산학 연계 맞춤 교육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확인하고 기업에 맞는 교육 과정을 도입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한 예가 저희가 상당히 그런 기업체로부터 호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천여 명을 교육을 시켜서
한 80% 이상이 취업을 했고 또 기업에서 상당히 만족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졸업 예정자의 30% 이상을 그쪽으로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한 과정이 상당히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 어떤 아까 이제 예인가요? 특성화 캠퍼스라고 소개한 이제 바이오 캠퍼스가 바이오 캠퍼스. 있습니다. 네. 예. 그 바이오 캠퍼스에서는 작년도에 셀트리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셀트리오. 예. 예. 그 업체는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이제 전문 그렇죠. 기업입니다. 네. 그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올 때부터 해서 입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졸업할 때 취업시키는 그런 협약을 통해서 30명이 전원 다 취업한 이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30명이 다 어떤 과정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전문 분야에 그 네. 기업에 취업을 한 겁니다. 와, 그렇군요. 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기업에서 먼저 이렇게 학생을 예, 교육시켜 주세요라고 네. 하기 때문에 취업률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예.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학과 동시에 또 취업이 보장되는 우리 학생들이었군요. 아, 좋겠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기업 전담제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교수님들이 직접 여러 개의 기업을 전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좀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교수님들이 이 영업을 뛰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네. 뭐 영업이랑 영업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네. 교육도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저희 교수님들은 학생들 수업 시키는 거 외에도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소그룹을 관리를 해서 잘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고 네. 또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정보를 기업체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기업을 찾아가고 또한 기업을 찾아가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학생들 교육에도 활용하고요. 이런 관계를 형성함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쪽에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바쁜데요. 네. 그런데도 취업을 해서 그 기업체로부터 좋은 성과, 좋은 학생이다 이 말씀 들으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교수님들이 참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향상 교육의 경우에는요. 이 기업들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은지도 좀 궁금한데요. 많이 있는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이 직무 향상 훈련 자체가 상당히 필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 폴리텍 대학에서는 학생들 양성하는 것 외에도 이 향상 훈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저희의 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9월까지 전체 이 34개 캠퍼스에서 기계라든가 산업설비, 전기, 또 디자인, IT 분야에 대해서 총 우리가 3,500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4,700개 업체에서 한 8만 6천 명이 제2차 훈련을 받았습니다. 8만 네. 6천 명이나. 예, 그렇습니다. 와. 예, 또한 이제 일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당히 어려운 기업체, 먼 거리 때든가 이 소기업에 대해서는 500개 기업체에 대해서 5천여 명을 저희가 또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을 이 직업 훈련을 해주다 보니까는 생산성 향상도 효과가 있고 또한 이제 기업체도 상당히 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예. 좋은 호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폴리텍 대학이 좀 이제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될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예. 제가 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남편은 은퇴, 아들은 백수 때문에 50대 주부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준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고령자 취업난을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요? 네. 예, 좀 생각하고 또 확대하고 고민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알고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지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령자 일자리 문제가 지금 이제 청년 실업보다 상당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일부 이제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도에도 성남에 있는 성남 캠퍼스 등 9개 캠퍼스에서 네. 전기 분야의 어떤 분야인 이제 이 내성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16개의 직종을 개설해서 퇴직 후에도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전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에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한국폴리텍대학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국 폴리텍 대학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희 대학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이 직업 교육을 원하신다면은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저에게 대학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한 이 학비라든가 이런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많은 분들한테 큰 이 기술 교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모든 국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층 단기 도약된 그런 네. 이 삶을 살길 바라고요. 또한 저희 대학은 지역사회 대학으로서 평생 직업교육 대학으로서 역할을 좀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이 신형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가정 이런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맞춤 교육을 통해서
대국민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융합형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예.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양성하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 꿈을 펼쳐라. 오늘은 특성화 대학을 가다라는 타이틀로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중에 하나의 캠퍼스를 저희가 소개해드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정수 캠퍼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역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정유진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 이어집니다.